네, 실무를 하면서 또 어떤 때는 시민 영역에서 또 어떤 때는 뭐 건축위원으로 정책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늘 경계에서 좀 최대한 예민하려고 하는데 오늘 토론회를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불편한 것도 많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또 어느 분한테는 또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근데 다양한 생각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강주의 도시가 좀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뭐 거기에 저는 좀 불편한 마음을 유한으로 삼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좀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고 이미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교통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뭐 우리가 수도권으로 다 쏠림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거고 또 편의시설이 강주가 참 부족하다. 뭐 호텔이고 문화시설이고 공연장이고 그래서 강주가 갈수록 이제 쇠퇴하고 변방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 또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30년, 20년 후에 강주 인구가 뭐 136만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 120만 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앞으로 20년 후에 그런 상황에서 강주의 현재 미래의 성장 동력이 뭐가 있을까 그런 평소에 또 제가 생각했던 것 또 저희 주변에 이렇게 생각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저희 건축 실무를 하면서 뭐 도시계획법을 많이 뭐 스터디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과연 강주의 도시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광역시들의 어떤 기본 방향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특히 강주는 첨단 산업하고 문화예술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거의 어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과연 문화예술을 위한 도시계획에서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일거리 때문에 오지만은 그 일거리 플러스 살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야지 이게 살기 좋은 곳인데 단순하게 지금 도시의 방향이 일거리로만 치중을 하면서 가는 것은 아닌가. 이게 도시계획의 어떤 강주의 도시 철학일까? 이제 그런 첫 번째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또 도시계획 발제문하고 조례를 보면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혜성 발제자께서 발표하신 그 통계를 보니까 강주시에는 연구원하고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사람 건축사는 한 명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없고 거의가 다 학자 출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전문가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가 보다라고 뭐 이해관계자들이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그 자료를 보면서 이게 좀 강주만 유독 연구원 엔지니어링에 근무하는 사람 건축사가 없구나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학자 위주로 가는 게 현장 전문가들이 빠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조금은 보완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전문가들을 어떤 업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의 하나의 도시 발전의 하나 축으로 봐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두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 생각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안건을 두 분의 발제 자료에서 보니까 갈수록 이제 강주는 줄어들고 타 시도에 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이 한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성장 동력이 떨어진 건가? 아니면은 어떤 이유일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러면 강주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을 짜고 위원회를 또 운영을 하고 선순환의 도시가 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문제들이 우리가 많이 논의를 해야 될까? 그런 근본적인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지금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린 게 높이에 대한 문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왜 아파트가 문제지? 그럼 우리는 다 어디서 살고 있지? 아파트 말고 대안이 뭐지? 이제 그런 근본적인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저는 공개 또 주민 참여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강주에서 충수 제한을 하고 또 서울하고 강주가 용도 용적제를 해서 상업지역에 대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게 강주 도시계획에 또 강주 경관에 강주 경쟁력에 정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다른 것을 주장할 것은 없는 건지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저는 도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아까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설들, 문화, 복지, 여가, 놀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진다 하면은 높이 용적을 제한된다 하면은 높이를 제한하면은 옆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더 경관이 나빠지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다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걷기 좋은 도시가 되려고 하면은 걷기 좋은 도시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공원이 많은 도시. 그래서 아젠다를 저는 높이, 용적, 건폐 그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강주가 여기에서 아까 다양한 여건 속에서 강주가 처한 입장에서 다른 대안은 없을까? 그 아젠다 발굴에는 좀 우리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다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저는 계속 의회 때도 예전에 보고를 했고 10년 전에 강주발전연구원에서도 강주 도시역사관을 만들자는 그런 연구 보고서도 있었거든요. 인천에 있고 서울에 있고 우리가 뭐 싱가포르에 가서 이야기하고 뭐 상해에 가서 그런 것을 보고 오면서도 보고 와서는 그대로 끝나거든요. 저는 강주 도시역사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정말 이게 높이가 문제인지 건폐율이 문제인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떤 건물이 들어왔을 때 이게 도시 경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정말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어떤 하나의 어떤 문제에 봉착돼 가지고 더 많이 잃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도 없이 많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주가 처한 여건 속에서 정말 진정한 아젠다를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